네, YTN이 개편을 맞아 더 뉴스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월요일 두 분의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대통령 지지도와 정당 지지율에 대한 주간 집계를 토대로 민심을 들여다보는 더 여론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 시간에는 그 주의 현안을 주제로 YT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더 여론만의 특별한 여론조사를 매주 실시합니다. 더 여론에서 조사 결과를 제일 처음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YTN 현안조사 그 첫 번째 시간은 경제, 민생 파탄 주장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과연 어떨까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이사 그리고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택수 대표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는데 현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했죠. 결과 어떻게 네. 나왔습니까? 네, 최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빠지고 있는데 네.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근데 이제 경제, 민생 파탄이라고 주장하는 이제 보수 야당과 또 언론이 있고요. 뭐 그 외교 안보 뭐 이런 여러 측면들이 있을 텐데 그걸 확인해 보고자 네. YTN 더 뉴스 의뢰로 제가 금요일 날 조사한 내용인데요. 경제, 민생 파탄 주장에 대해서 과장된 의견이다는 의견이 52%로 나타났고요. 네. 적절하다는 의견이 41%로 나타나서 대략 11%포인트가량 이 주장이 과장됐다라고 보는 유권자들이 나타났는데요. 네. 그 계층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경기, 인천 지역이 예상보다 적절한 주장, 그러니까 경제, 민생 파탄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의견이 네. 조금은 서울보다 높게 나타났고요. 물론 이제 영남권, 뭐 네. 이영자라고 해서 영남권이 최근 들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영남권은 적절한 주장이라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부산, 경남, 울산이 50.8%, 대구, 경북이 64.9%였는데요. 그 외에 이제 수도권에서는 과장된 주장이라는 의견이 훨씬 높았습니다. 56.8%가 과장됐다. 또 물론 경기, 인천도 이제 51.4%가 과장됐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적절한 주장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수도권, 서울에 비해서 좀 높았고요. 네. 나머지 지역들은 대체로 이제 과장된 주장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특이한 점은 광주, 전라, 호남 지역에서 과장됐다는 응답이 80%에 육박하게 나왔고 네. 또 경북, TK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그렇습니다. 나왔다는 점 볼 수 그게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하고 이제 관계에 대해서 보면은 문재인 네.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84.7%가 과장된 의견이다. 근데 이제 부정평가층에서는 또 77.5%가 적절한 주장이다. 뭐 이런 네. 응답이 나와서 방금 말씀하신 영남, 호남 또 다른 여러 계층들을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하고 이제 결부돼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보면은 그 경제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체감하는 것도 있고 또 심리적 영향도 꽤 큽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 언론이 어떻게 묘사하느냐 여기에 따라 많이 영향을 받는데 이번 조사 결과 보니까 보수 성향에 있는 분들하고 중도 성향, 진보 성향이 있는 분들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보수 성향에 있는 분들은 파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네. 좀 과장됐다 이렇게 보는 분들은 중도층과 진보층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종합적인 여론은 항상 중도층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 이게 중요한데 이번 사안은 이 경제가 심각하지만 파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언론이나 일부 정치권의 공세가 크게 국민에 어필하지 못해야 정상 아닙니까? 이 네. 여론조사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 조사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제가 어려운 원인이 어디 있냐 이렇게 네. 만약에 물어본다면 보통 국민들은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합니다. 경제의 구조적 원인이 하나 있고요. 현 집권 세력이 좀 무능하다 경제 네. 문제를. 세 번째는 야당과 언론이 좀 지나치게 공세,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맞물려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거거든요. 예.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지금 뭐 국민 인식이 경제가 어렵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전제를 깔고 이 여론조사가 네. 진행이 됐으니까 다만 과장된 측면이 있다 네. 이런 결론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지역별 결과를 살펴봤는데 온도차가 네. 좀 있어 보였습니다. 성별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별로는 이제 남성이 적절한 주장,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여성에 비해서 조금 높았습니다. 한 4%포인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아까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 여성이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계속 꾸준하게 남성보다는 여성이 문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고 걱정하시는 분들, 이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경제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더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42.9%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과장된 주장이라는 의견도 여성에 비해서 또 3%포인트가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예. 여성은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10%로 어. 남성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일하는 남성분들의 의견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상보다는 과장된 의견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긍부정이 거의 붙을 정도로 이제 네.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과장된 의견이 조금 더 적게 나오지 않겠느냐 봤었는데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이제 현 정부가 경제를 잘 좀 살려주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또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여론조사 결과가 기관에서 조사하기 전에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달리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좀 걱정하는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서 실제 과장 또 적절 의견이 팽팽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현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남은 임기 동안에 잘 경제를 살려주기를 바라는 기대 심리도 분명히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여성 쪽에서 과장된 의견이다 이런 네. 의견이 좀 높게 나왔는데요. 여성분들은 이제 물가하고 부동산 문제를 중시하는데 예. 네. 어쨌든 이제 부동산 문제가 최근에 조금 안정세를 띠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연령별로도 좀 살펴볼까요? 네, 네. 걱정하는 분들이 이제 적절한 주장이라고 응답한 그러니까 이 파탄이라는 주장이 맞다라고 이제 응답한 분들이 5, 60대에서 많이 나타났고요.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20, 30대에서는 비교적 과장된 표현이라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좀 안심할 만한 응답이 나타났는데 20대에서는 34.5%가 적절 그리고 과장된 주장이다 50.5%. 그러니까 이제 보수 야당의 의견을 공감하지 않는 의견이 20대에서 많고요. 네. 30대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66.6%가 과장됐다라고 해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을 견고하게 지지하는 세대답게 30대는 과장된 의견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40대 같은 경우는 30대보다는 적지만 역시 과장된 응답이라는 의견이 54대 37 정도로 높았고요. 문제는 이제 5, 60대인데 50대하고 60대는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50대는 과장된 주장이 48.2, 네. 적절한 주장이 46.9,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네. 네. 60대도 적절한 주장이라는 의견이 높긴 합니다만 5%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기대 심리 좀 잘 해주길 바라는 부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잠시 소개해드릴 대통령 지지도하고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60대 이상에서도 적절하다는 주장이 50%에는 미치지 못했네요. 네네. 네. 이게 중요한 게 이제 50대인데요. 50대가 어쨌든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약간 흔들리고 있다. 네. 이런 측면은 분명히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IMF 때보다 더하다. 뭐 이런 예. 일부의 이제 지적들도 있는데 언론이나 야당에서 그런 주장도 있는데 국민 인식과는 좀 괴리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지역별부터 성별, 연령별 결과를 차례대로 살펴봤는데 과연 직업별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군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중에 사무직, 노동직, 자영업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사무직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계층입니다. 역시 과장된 주장이라는 의견이 56.9%로 높았고요. 인생 파탄이다라는 주장에 공감한 분들은 38.9%로 그보다 대략 15%포인트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직인데요. 33.2%가 적절한 주장, 과장된 주장 55.3%로 나타나서 역시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인데요. 가정주부가 44.7% 적절하다. 그리고 네. 47.5%가 과장됐다라고 응답을 해서 가정주부는 팽팽했고 또 이영자라고 하는 소위 이영자라고 하는 계층 중에서 자영업층은 적절한 주장이 46.8%, 또 과장된 주장이라는 의견이 51.6%. 아까 말씀드린 5, 60대처럼 아주 팽팽하게 네. 자영업층도 좀 적절한 주장이라는 의견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학생 또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42대 44로 대략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또 농림업도
과장된 주장이 50.7%로 현 정부의 그래도 기대 심리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 무직이 이제 43%가 적절하다. 또 과장된 주장이 49.5%로 역시 과장된 주장이 조금 높긴 했습니다만 걱정하는 분들이 역시 43%로 높게 네.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특히 사무직 그리고 노동직, 자영업자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분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 모두가 다 과장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무리 정치적인 성향이 반영됐다 하더라도 과장의 정도가 좀 더 심하다고 느끼시는 건 아닌가? 네, 특히 이제 자영업자가 어떻게 나올지 네. 제 관심 대목이었는데 어쨌든 과장된 주장이라는 의견이 좀 더 높았거든요. 그리고 이 조사 시점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정부에서 발표가 됐는데 네. 다 반영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자영업 안정 대책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여론이 또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자영업 측도 자영업 종사자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과장된 주장이라는 의견이 좀 더 높은 거.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느낌이 듭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지지도가 50%대가 붕괴가 됐습니다. 9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 정부의 비슷한 시기와 비교했을 때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체감하는 낙폭은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른바 문재인 정부 자신의 기저효과, 그러니까 워낙 높은 수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80%를 넘는 수준에서 지금 48.4%로 하락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염려를 하는 것인데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2년차 3, 4분기의 지지율과 비교하면 가장 높았던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는데 46%였거든요. 예. 그보다 높은 지금 48%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취임 후 최저치긴 합니다만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최고치는 맞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같은 임기 내에서 지금 워낙 낙폭이 심해서 특히 이영자에 이어서 지금은 이제 무직이라든지 또 50대 그러니까 사실 586 세대인 50대가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고정적으로 지지하던 핵심 계층이었는데 지금 60대랑 비슷한 수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늘었다는 점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고요. 네. 또 이제 자영업층에 이어서 노동자층이라든지 가정주부, 무직 이런 계층까지 이 부정평가가 확산되고 있고 또 지역별로 보면은 이 그동안에는 이제 영남권만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부벨트라고 할 수 있는 대전, 충청, 또 네. 경기, 인천까지 부정평가가 많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허리 쪽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또 네. 중도층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당청이 조금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예. 이게 그-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뭐 내부 분열이라든지 청와대 직원들의 뭐 비위 네.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다고 당연히 보시죠?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의 지지도는 대통령에 대한 높은 호감도, 인간적인 호감도, 진정성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요 선한 의지가 있다, 권력을 사유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청와대 기강회의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리스크 분명히 영향이 있죠. 지지층의 분열 이런 측면에서 영향이 있고 또 여러 개혁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득권 세력의 저항 이런 것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중대 이런 진보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층에서도 민중대회 같은 걸 통해서 탄력 근로제라든가 쌀값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보수층에서는 또 소득 주도 성장을 폐기해야 한다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진보의 약간 협공을 받는 샌드위치 지금의 형국. 지금 네.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군이라고 생각했던 진보 진영에서도 사실 뭐 주말에 최대 규모의 네. 집회가 있었고요.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이제 정의당이나 이런 정당도요. 연동형 비례제, 선거구제 개편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월까지는 좀 긴장 관계가 이루어질 텐데 정부 여당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경사노위라고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를 꺼냈는데 아직 민주노총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죠. 이걸 정치력으로 잘 풀어서 어떻게 노동계까지 껴안을 수 있는지가 시험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대표님, 네.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 얘기가 또 네. 나온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남북 문제로 화해 분위기로 이런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남북 문제가 이제 긴장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최근 1, 2차 정상회담 때 사실 상당폭 올랐었습니다. 네. 근데 이 비핵화 이 프로세스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많은 현안들이 이제 국내의 경제 문제, 뭐 일자리 문제 등으로 옮겨지면서 지지율이 빠진 건데요. 만약에 12월 달이나 아니면 1월 달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반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또 뭐 다행히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예. 지금 한반도 이제 평화 프로세스는 조금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네. 네.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메가톱급 이력이 있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은 쇼킹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고요. 두 번째는 저는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치냐면 대통령 혼자만 일한다. 대통령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다. 네. 이런 어떤 이미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들이나 장관들이 팀워크를 잘 맞춰서 좀 탄탄하게 받쳐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국정쇄신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이미 여름에 하락 추세가 나타나다가 이제 9월 2차 정상, 3차 정상회담으로 급반등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50% 물론 이제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러면 또 그런 비슷한 효과를 네. 누릴 수 있을까? 네. 국민 입장에서 사실 한번 경험한 그런 네.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폭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당시보다는 이제 반등폭이 제한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워낙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50%를 회복하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한국 갤럽 조사는 사실 몇 달 전에 40%를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랐거든요. 네. 아,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최근 들어서 리얼미터에서 40% 빠진 다음에 다시 50%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가 이제 많은 관계자들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사실 역대 대통령이 그 전에는 50%에서 40%대로 떨어진 다음에는 회복한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한번 갤럽 조사에서 이제 오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큰 이벤트가 이제 12월이나 1월 달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서 50%대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이제 50%를 전후해서 뭐 이 등락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문제는 경제입니다. 이제 남북 관계가 호전이 되면서 남북 관계의 호전을 통한 이제 경제 회복의 가능성이 만약에 엿보인다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도 지지를 계속 보낼 것이고요. 네. 계속 실업률이나 뭐 이 고용률이 매달 둘째 주에 발표가 되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또 계속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또 지지율은 더 빠질 수도 있고요.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리는 사이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국회 본회의 조금 뒤인 오후 5시에 개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고요. 예산안이 정부 원안대로 상정됐다고 합니다. 네, 야 4당은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예산안 원안을 상정하고 정부 측의 제안 설명까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정만 하고 표결은 안 한다는 뜻이죠. 예, 네. 오후 5시에 본회의가 개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샤이 보수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자유한국당으로 모이는 세력들 샤이 보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샤이 보수 현상이 좀 완화됐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이제 저희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밝혔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론조사 할 때 이제 보수층이라고 이제 본인들이 밝히는 비율이 지난주에는 19.6%였는데 이번 주에는 21.7%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샤이 보수였던 분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자신의 여론조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응답을 거죠.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샤이한 부분이 조금 없어지고 네. 지금 보면은 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매우 잘한다와 잘하는 편이 비슷한데 못한다는 이 척도 두 가지가 매우 잘못한다하고 잘하는 편이 있는데 매우 잘못한다는 의견이 잘못하는 편이다라는 의견보다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이제 청와대에서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샤이 보수가 지금은 앵그리 보수로 바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한국당 지지율로 지금 전이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당은 지금 스스로 잘해서 지지율이 올랐다기보다는 반사익적인 측면이 있는데 향후에 원내대표 선거라든지 또 당대표 선거에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면 지지율이 네.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은 반사익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경제 문제 때문에 분노한 보수층들이 샤이한 부분을 좀 나서 이제 응답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을 지지했다가 실망해서 무당파로 빠져있던 분들 중에서 일부가
정부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다시 한국당 지지를 회귀하는, 복귀하는 그런 현상이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국당을 지지하는 호감도, 좋아하는 분들과 싫어하는 분들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갤럽 조사에서 보면 호감도가 15%, 비호감도가 75%로 나왔거든요. 네. 그만큼 싫어하는 분들의 장벽이 좀 두텁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데, 결국은 반사이익만 가지고는 도약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인적 쇄신이라든가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한국당 스스로의 혁신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 추세적으로 조금씩 떨어져 나갈 때, 그때 여론조사 기관에서 거의 뭐 비슷하게 한 얘기가, 그것이 자유한국당 지지율로 이어지진 않는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심이 되는 그런 분석들을 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최고 수준 26%대까지 올라왔단 네. 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뭐라고 할까요? 반등의 계기를 잡은 거는 정치적으로 뭐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전원책 변호사가 이제 당에서 이탈할 때만 해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쇄신은 아직 진행 중이고 뭐 우리 국민들한테 와 닿는 그런 신호는 없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오세훈 전 시장이 합류하고 또 황교안 전 총리가 여론조사에서 네. 지금 이제 상위권으로 나오게 되면서 네. 결국에는 이제 한국당 지지하는 계층에서는 이 정권 교체가 가능하느냐,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만 지지율이 올라갈 텐데,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율도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안희정이라든지 이재명 지사 같은 분들이 이 미래 권력에서 좀 이탈하고 아니면 좀 지지율이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 지지율이 청 지지율을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미래 권력으로서의 차기 주자들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쪽으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오세훈 전 시장이 뭐 입당, 또 다른 세력들이 지금 뭉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지금 탈당해서 그쪽으로 갈 가능성도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50대하고 영남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실망감, 특히 이제 경제 문제 관련 흔들리고 있고, 영남은 원래부터 이제 한국당의 텃밭인데 지난 총선과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많이 흔들렸거든요. 네. 민주당이 해볼 수 있는 지역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특히 부산 경남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의 이제 흐름을 봤을 때는 다시 한국당이 부산 경남 울산에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정당 지지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차기 총선에서 부산 경남 울산에서 얼마나 의석수를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좀 긴장하고 아마 이 대응을 해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뭐 다른 것 더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답변 네. 차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바른미래당 의원들에 관한 건데요. 네. 뭐 한국당이 잘하면 어쩐다 이거 말고요. 그냥 담백하게 바른미래당 의원들 입장에서 그분들의 여론, 심리를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지금 한국당에서 이탈한 한국당 의원들은 돌아갈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당 출신들은 또 다른 입장일 텐데요. 네. 아까 이제 오신환 의원 뭐 잠깐 출연하긴 했습니다만, 오신환 의원 좀 다른 입장이죠. 근데 이제 한국당으로 돌아갈 내심 갖고 있는 의원들은 분명히 좀 일부 있다고 보세요.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회의원한테는 명분보다 생존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배지를 다시 달아야 하는 거죠. 재선을 간다. 위해서 한국당 가고 싶죠. 그리고 관건은 대통령 지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도가 40%로 추락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40% 초반대나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보수 통합 명분이 생기는 거고, 네. 그때 그 집권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수가 뭉칠 수밖에 없다, 이런 명분을 낼 겁니다. 근데 어쨌든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명분이 후져져도 좀 쓰지 않아도 그런 표현은 좀 예. 적절치 않습니다. 네, 어쨌든 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예, 그럼 뭐 대통령 지지율이 변수라면 결국 또 남북 관계도 중요한 변수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